안녕하세요. 허브경례TV 차우행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일진아이 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쪽에서 좀 악재가 나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저희 왼쪽에 보시면요, 그 허브경례TV 공식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여기 실시간으로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허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을 통해서 시황 또는 재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3종목을 선택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요청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세팅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천천히 입장을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아이 솔루스, 그 현대차 수소 제네시스 중단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나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출시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전기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현대차는 제네시스 수소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3세대 수소 연료 전지의 개발 성과와 연구 진척도가 당초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좀 알려졌죠. 연료 전지는 수소차의 내연기관과 내연기관 엔진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장치예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감사를 통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후에 오늘 11월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왔고, 연료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수소차 연간 생산량이 13만 대, 2025년 수소차 8만 대, 이 정도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 2040년에 수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경제 성장 두 마리 모두 잡겠다라고는 했지만은, 이 같은 수도 로드맵에 빨간불이 좀 켜지게 됐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수소차 누적 판매 대수가 2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생산 단가에서 감추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3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개했고요. 판매 중인 수소 승용차 넥소에 적용한 2세대 연료 전지보다 부피는 30%가량 줄어들고 출력과 내구성이 2~3배 정도 높였다라고 합니다. 3세대 핵심 연료 전지의 핵심 과제는 생산 단가였는데, 현재 3천만원 내외로 추정되는 차량 연료 전지 가격을 2025년까지 50% 이상 낮출 계획이었다. 그래서 수소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감사를 통해서 연료전지 생산 단가 인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50% 이상 조금 하락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수소차 사업성 자체의 의문 부호가 달린 셈이거든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는 정의성 회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3세대 연료전지 장착을 전제로 개발 중이던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도 멈춘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정통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이 총 4년 개발기간 목표로 해서 1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3세대 연료 전지 문제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언제까지 제네시스 수소차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로드맵 실적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했죠. 수소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8만 1000대가 목표인데요. 하지만 수소차 내수와 수출 실적이 11월 말 현재까지 2만 1000대 부족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6만 대, 그래서 지난 4년간의 누적 판매 3배가 되는 3배가 팔려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조금 과한 목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수소 충전소 설립 목표치가 310개소였는데 현재
17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수소 가격도 현재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가 8,430원입니다. 그래서 6,000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려면 28% 정도나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서는 어려운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분히 우리가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인프라 확충과 시장성을 위해서 순도 높은 수소를 값싸게 얻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한 도요타조차 2030년 수소차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을 3% 내외로 점쳤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은 많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수소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진아이 솔루스 나름 흐름은 괜찮게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라인을 무너질 것인가, 여기 라인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을 잡고 올라갈 것인가, 이걸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제네시스가 수소차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중단한다는 거지, 넥소라는 수소차가 이미 나오고 있는 수소차가 중단이 된다? 수소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뗀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영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021년 마지막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마지막 마감이 됩니다. 늦지 않게 오시면 되겠고, 연말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갖고 저희가 좀 여러가지 혜택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하셔갖고 챙겨가실 수 있는 혜택들은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